올림픽대교 시신 사건. 30대 여성이 올림픽대교에서 200m 떨어진 한강 물 위에 이렇게 익사 상태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물 위에, 한강 위에 사람이 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30대 여성이 익사한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왼쪽 가슴에 흉기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흉기를 구매한 사람이 그 시신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천에 사는 사람이 흉기를 구매하고 서울 한강 올림픽대교까지 가서 자기 가슴에 칼이 찍혀 있는 상태로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보시나요? 타살로 보시나요? 직접 흉기를 구입했고 타인을 만난 기록이 전혀 없다. 확인된 범죄에 관련 정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경찰은. 새 벽도 2024년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 광진경찰서에서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거주 30대 여성 A씨의 변사 사건에 관련돼서 당시 소방에는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출동을 해서 보니까 심정지 상태 A씨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A씨의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던 것입니다. 사망 당일 그날 경기도 이천 집 근처에서 구입을 하고 오후 1시쯤 이천에서 떠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녁 7시 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고 접수 시까지 약 35분간 A씨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납니다. A씨의 흉기 구입 내역과 타인을 만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경찰은 보았습니다. 검시 및 부검 구두 소견,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서울경찰청에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방식과 정도가 매우 이례적이지요. 주저흔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흉기를 이용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죽으려 했지만 이 몸에서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뭐 긁히기도 하고 찔른 데를 다시 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이 주저흔이 통상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타나는데 주저흔이 전혀 없어요. 이 여자는, 이분은. 물론 주저흔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자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주저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차 국가수 부검 사인이 과다출혈입니다. 과다출혈. 자,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사적인 영역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유족들도 이건 자살이 아니고 분명히 타살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고로 범죄 정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 당시에 본인이 범행 도구를 샀고 그 안에 30분 동안에 그 CCTV를 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CCTV에 잡히지 않는 시간대가 약 30분 정도 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 시간 동안 CCTV는 없지만 또 휴대전화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거기를 지나갔던 사람이나 의도적으로 왔던 사람이나 또 뭔가를 조력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CCTV가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1월 달이니까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2024년 1월이니까 한겨울에 7시 30분이면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어두운 시간입니다. CCTV가 전부 다 모든 장소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에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은 보통 흉기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보통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출혈이 심했다 하더라도 출혈에 의한 시간적 경과로 과다출혈인 상황인 것보다는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익사해서 죽는 게 훨씬 더 시간적 간격이 익사가 빠르지 않을까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익사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시신은 물 위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슴팍을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자살 시도를 해서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굳이 그 상태에서 내가 물로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칼을 쏴서 내 가슴에 내가 칼을 꽂아서 자해를 해서 사망 원인은 그 칼의 찔림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나서 사망을 했다라는 게 원인인데, 이 시신은 한강 변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물 위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복이라는 게 있죠. 사무라이들이 했던 내 몸을 내가 자해해서 죽는 거.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죽죠. 그런데 유서가 없습니다. 이 여자분은. 계획적인 선택이라면 뭔가 흔적을 남기든가 자신의 심정들을 남기든가 어떤 메모가 나왔든가 이러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칼을 산 건 맞지만 이걸 내가 스스로 찔렀다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왜 굳이 이철에서 서울까지 갔는가? 그리고 흉기를 왜 미리 구입했는가? 왜 이러한 자기 스스로 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선택을 했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분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했어야만 할 그러한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문경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거냐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형상처럼 돌아가신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시신의 손에 예수님처럼 구멍이 뚫려 있고 십자가에 묶여 있고 속옷만 입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도왔거나 이건 그래야지 도저히 혼자 스스로는 이 상황을 연출하고 이대로 죽음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거든요. 그 전문가들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국가사나 부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취하지 못할 자세를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만드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경 십자가 사건처럼. 이 사건에서는요, 심지어 본인의 손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보통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못 같은 걸 이렇게 뾰족한 것도 이 본인의 손목에 찔렀다라는 행위를 해요. 근데 이게 상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뾰족한 못을 자기 손에 박아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거는 웬만한 어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쉽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창이라는 게 내가 내 몸을 찌르려고 하는 건데 이 찌르려고 생각해서 찌르긴 하는데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 정말 강하게 마음 먹고서는 사람마다 물론 이제 성향이 다르고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는 죽음에 이르기는 과정까지 다 참겠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을 자기가 칼로 찔러서 이렇게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물 위에서 발견되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물 위에서 발견됐다라는 건 내가 찌르고 물로 갔다라는 건데 그 고통, 이 찌르면서 고통의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물까지 걸어 들어갔다. 어떤 이 문경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적 메시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더라고요. 뭐 유서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자창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힘이 굉장히 강한 게 필요한데 스스로 어떤 손으로만 그렇게 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외부의 어떤 외력이나 타살 가능성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아가는데 그 특정인을 특정할 수가 없고 다른 범행 수법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면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가 있다. 또는 사고사로 본다. 근데 이 사건을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렵다. 극단적 선택의 방법은 보통 하나를 취한다. 한강에서 떨어진다거나 다리에서 몸을 던지거나 물에 그냥 들어간다거나 이러지.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흉기에 의한 자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물로 들어가는 방식,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말로 초인간적인 결연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하고 연속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상처 내는 것, 흉기에 의한 타살, 흉기에 의한 살인은 많이 봤지만 흉기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을 옛날 시대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정말로 그렇게 이례적인 사건. 여러분은 이분이 극단적인 본인이 칼을 들고 칼을 구입해서 이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본인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고 과다출혈한 상태를 만들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병행했다.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물에 들어갔다. 아니면 CCTV에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물로 던져졌다. 그러기엔 또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본인이 칼을 직접 구매했으니까요.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